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지동입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싶은데 그 또 쓸데없는 얘기해 뭐 이런 있을 것 같아가지고. 누가요? 전 안 그랬어요. 이거 이치동 기자님이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아니에요. 저는 좋은데. 예. 우리 다음에 좀 기회 되면 뭐 마음 편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게요. 따로 해요, 따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소식. 네. 그래, 우크라이나 소식 한번 가볼게요. 북한군의 참전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죄송한데 예. 그 북한 참전 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 전에 예. 먼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캐나다 총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예. 결과 나왔죠. 근데 결과가 나와서 AS 차원에서 간단히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비스 좋아요. 예. 네, 저희 회사 특파원이 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뒤집은 캐나다 민심, 고전하던 집권당 역정 드라마. 그러니까 요거 한 줄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초만 해도 진보 성향 여당 리버럴 파티 참패가 예상됐지만 반미, 반 트럼프 정서 확산 속에 역전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결국 캐나다판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이 이끄는 보수당이 11년 만에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난번 2월 말인데요. 독일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이겼을 때 그때 이제 SNS에 미국과 독일의 굉장한 날이라고 엄청 기뻐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윗집인 캐나다에선 보수당의 역전패에 자신이 한몫한 셈입니다. 네, 이 정도로 캐나다 소식은 전해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우크라이나로 갈게요. 북한의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이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파병이 사실일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과연 공식 발표가 있을까가 아주 궁금했거든요. 예. 초반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줄곧 이제 관련해서 처음으로 반년 전인 10월 초에 이제 러시아군을 돕던 북한 인력 여러 명이 이제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당직하면서 이 뉴스를 이제 보고서는 상당히 놀라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어서 10월 18일에 우리 국정원이 북한이 이제 특수부대원 12,000명을 파병했다고 전했고요. 예. 이후 줄곧 이제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도 부인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답답했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6개월간 휴시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파병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뭐냐 이렇게 볼 때는 역시 북러 간 명실상부한 군사동맹, 예. 더 나아가 혈맹이 공식화 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한 미군식으로 주로 북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제 언어 장벽도 있고 해서 북한군의 쓸모, 전투력에 대한 의구심도 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 크루스크를 되찾는데 북한군의 역할, 지분을 공식 인정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에게는 핵무기와 더불어 유사시 여차하면 러시아의 군사 원조까지 든든한 보험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참전을 했다는 게 공식화되길 바랬었던 거예요, 북한은? 일단 그 공식 발표를 하더라도 러시아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쌍방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북한의 의중인지 러시아가 주장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6개월간은 NCND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 모드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레피셜로는 북한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불확실하게 이제 전쟁에 참전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동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알려지면. 예. 또 뭐 내부 충성심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예. 면에서 좀 꺼려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러시아 측도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가, 이게 성공할 것인가, 예. 또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선 조금은 신중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성공을 했고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의 전투력이 검증이 되고 예. 연합작전이 성공적이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제는 대대적인 성공을 하면서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거 아닌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나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000명 파병하고 이제 최근에 또 뭐 추가 파병했다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 뭐 그 견고한 관계는 뭐 일단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물살을 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도 이렇게 공식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거리낌 없이 예.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도 지금까지는 뭔가 뭐에 찔리는지 쉬쉬했지만 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무기 거래나 앞으로 뭐 군사 협력에서 더 거칠 것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가속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거리낄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또 최근에 푸틴이 일방적으로 전승절 휴전을 선포했다는데 이게 뭐 중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또 다시 이제 세게 뭐 경제 제재, 2차 제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압박을 해오니까 또 다시 이제 부활절 일시 휴전을 한 데 이어서 진짜 일방적으로 교전 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주목할 거는 시점인데요. 예. 5월 8일부터 사흘간으로 정했습니다. 예. 72시간. 다음 달 9일이 러시아 전승절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올해가 80주년이라 성대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예. 관전 포인트는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서 대대적인 이 열병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등장할 가능성.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행사에 참석할지도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푸틴은 이번에도 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막무가내로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 판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갑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모양새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전 선동술에 능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외국 정상과 만날 때도 수시로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지각 대장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심리 전술의 하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여담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오사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예. 그 만날 때 제가 풀기자로 들어갔었는데 어. 그때도 푸틴이 1시간 넘게 늦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검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폼나게 나타나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푸틴이 아무튼 전 세계 정상과 만날 때 지각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이제 외교, 심리, 자신만의 전술, 전략이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기자님, 보통 이 러시아 전승절 때 우리나라는 가요? 안 가죠? 우리나라는 안 가고 뭐 저기 대사가 참석하거나 예. 대사는 가요. 그렇죠.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 러시아 관련해서는. 예. 더군다나 뭐 바이든 정부 때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요. 음. 북중러 한미일에 이렇게 약간 신냉전 구도가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튼 김정은이 거기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초미의 이 관심.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입니다. 예. 예. 아니 방금 북중러 한미일 하셔서 중국 입장은 지금 조금 다른 거죠, 러시아와는? 중국은 좀 다르죠. 좀 예. 약간 애매한 스탠스고요. 그 북러 간의 밀착을 아마 우려하면서도 걱정스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한번 좀 기회 예, 되면 예, 자세하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또 줄다리기가 또 그렇죠. 잘하더라고. 또 그러니까요. 양쪽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한쪽에 이슈들도 경도되지 있고. 않고. 예. 아무튼 북중은 좀 결이 다릅니다. 북러하고는. 맞아요. 예. 네. 그 오늘 트럼프 재집권 100일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총평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00일이 어떤 모습일까도 궁금했는데 성적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제 총평보다도 뭐 아시듯이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 같고요. 예.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그간 트럼프의 주요 실책 5가지를 꼽았는데요. 관세 폭탄, 머스크 기용, 이민자 추방, 문화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시 이렇게 5가지입니다. CNN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시진핑이 두 손 들고 먼저 전화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 치킨 게임에서 중국은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선언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천하의 트럼프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푸틴이나 시진핑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고요. 뭐 잘 아시죠? 이 둘은 뭐 주식시장, 채권 금리, 뭐 지지율, 언론 비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임기도 사실상 무제한이고요. 예. 시간은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예.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안에 일사천리로 주요 공약을 처리해서 내년 예. 중간 선거를 향한 산뜻한 출발을 계획했지만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자님, 그 네. 트럼프 대통령 뭐 3선 시나리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가능해요, 그게? 글쎄요.
어제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음.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그 질문이 나왔죠. 아, 최근에. 타임즈랑 인터뷰하셨어요, 이치동 기자님?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아, 대통령이 예,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니고요. 예. 저 봤습니다. 타임즈를 어. 봤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약간 한 발 빼더라고요. 그렇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지금 그 총리실에 계신 권한 대행처럼 또 삼선에 절대 도전 안 해. 이렇게 또 말씀은 안 하시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뭐 좀 쉽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로 조금 누그러들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알겠냐마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중국처럼 중국은 이제 시진핑은 3선 연임 제한을 자기가 이제 헌법을 고쳐서 폐지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중국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예.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럼요. 예. 아무리 그래도. 푸틴과 시진핑과는 또 결을 같이 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지난 100일의 평가였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앞으로는 이제 상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2, 3주가 진짜 중요하다. 예. 여기서 푸틴이 버티고 잘 안 되면 미국은 손을 뗄 거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고요. 예. 중국은 역시 이제 결국은 트럼프하고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결국 전화를 해서 서로 누가 먼저 뭐 전화를 했니 안 했는지 그거 아시잖아요. 뭐 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예. 전화를 했다. 우리가 서로 통화를 했다. 음. 이제 이 협의를 시작한다. 이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로 뭐 자존심 싸움 중인지 그러니까요. 시진핑은 전화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두 주, 이거는 한두 달. 예. 중국 문제는 이렇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국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